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X고요. 12만 원에 20%입니다. 12만 원이시면은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오. 작년 6월인지 7월인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바닥에서 올라와서 거의 원금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구간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원금보다 더 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원금 회복하면은 그냥 빠져나올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이게 고민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 시청자는 오랜 기간을 아마 목소리만큼이나 차분하게 아마 인내하면서 이 종목을 믿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률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계좌 빨간불 보고 마무리를 지을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때 사시는지는 예상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S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달성하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좀 꾸역꾸역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설비 쪽 투자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절대 빼놓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전력 설비 인프라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를 계속 강화해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친환경 쪽의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화력 플랜트라든가 원전 쪽 가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미 자기도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발언을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실업 문제를 빨리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프라 설비 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야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친환경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뉴딜은 말 그대로 짓고 닦고 깎아 올리고 이런 건물 세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후보댐 사건이죠. 후보댐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뉴딜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설비 쪽에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이제 미국인이 세운 미국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LS가 좀 상대적으로 좀 논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12만 선 이상의 돌파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7월 20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시간이 7월 25일 내지는 26일 정도쯤에 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LS와 LNF가 이제 합작회사를 세워서 전구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 가칭으로는 LNF 배터리 솔루션이라고 일단 가칭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공장이 실제로 이제 생산을 이제 12만 톤 정도 이렇게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 공장이 이제 생산해서 양산을 시작하려면은 못해도 2029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LMF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LS가 이제 본연의 업적이었던 이제 전력 설비 쪽 시설들이 계속 좀 강화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홀딩 하시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비중이 그래도 20%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너무 조정을 받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0만 원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만 좀 대응을 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연간 실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2021년에 비했을 때는 지금 매출 실적이 2배로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사우디 지역에서 지금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뺏기느냐? BYD한테 뺏기고 있죠. 중국 BYD한테 지금 점유율 편차가 4.3%포인트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중국에서는 저가 그리고 충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3원기보다 좀
NCM보다 좀 낮은 LFP 배터리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각국의 지금 전기 충전소를 계속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 자체로서의 매출 실적은 조금 더 기대해 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올해 연중으로는 12만 5천 원까지는 조금 더 한번 홀드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12만 원 선 이후에는 만약에 아직 20%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정도 기다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부터 약 1년 정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섹터 순환에 대해서 좀 대응을 준비하시자 정도로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올라오는 그 종목군이 최근도 아니죠. 한 1년 가까이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쪽으로 뭐 LS 일렉트릭도 요즘에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전력 설비 쪽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뭐 신고가 쓰고 직전 고점 뚫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또 같이 올라가길 기대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변압기 설비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호재를 받고 있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지금 건물에 있는 변압기들을 뭐 오래 쓰니까 뭐 그렇게 소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변압기 수명이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전량이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되어 왔다.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변압기들이 약 25년에서 27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향후 3, 4년 정도 먹거리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LS와 같은 전력 설비라고 하면은 일단 전선 쪽이기 때문에 또 수주가 또 계속 기초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내가 탄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변압기 쪽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어제 상담 요청하는 건데 안 돼가지고 예. 어제 들었으면 오늘 그냥 그냥 손해보가라도 나왔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보다 더 나은 가격에 아마 파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